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앤드류 약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BC주 내에서 중소도시에서 캐나다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버넌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중소도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살 때 실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목별로 여러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일 크게 들어가는 건요, 첫 번째로 이제 집이 될 것 같아요. 모기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0불 정도를 매달 모기지로 이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기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산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프로퍼티 텍스라는 이런 재산세를 내지 않는데요. 이제 집을 갖고 있을 때는 프로퍼티 텍스라고 해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주 거주지일 경우에는 조금 할인을 받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 거주지로 사는 이 집의 경우에는 1년에 700 몇십 불 정도를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재산세로 한 300불 정도를 시에 지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세를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으면은 집에 대한 보통 보험을 들고 있어요. 제가 내는 보험료는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전기세, 수도세, 이제 가스비, 이게 각각 100불 정도씩 돼요. 100불, 100불, 100불 해서 한 300불 정도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인터넷을 써야 되죠. 인터넷비가 한 달에 한 70불 정도가 돼요. 이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느 정도 좋으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모기지 금액은 또 이게 만약에 렌트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렌트비로 이게 대체가 되겠죠. 렌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제 집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대 차를 해갖고 1년에 4,100불 정도를 냈어요. 저희 차가 좋은 차가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닌데도 1년에 한 4,100불 정도를 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사고 경력하고 지역,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이게 가장 결정을 많이 지어요. 제가 사는 이제 BC주 같은 경우에는 ICBC라는 한 가지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관리해요. 그래서 이제 주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해주면은, 보험료를 정해주면은 무조건 이거에 맞게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없기 때문인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버타에 살다가 BC주로 왔거든요. 알버타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돈을 적게 냈었어요. 작년에 4,100불 내고서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또는 운전 경력에 따라서 이 보험료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게 밴쿠버로 갔을 때는 제가 이 4,100불 내는 게 8,200불이 될 수가 있어요. 2배 이상 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친구들 얘기를 통해 들어보면은 밴쿠버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자동차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좋은 점이 올해 하나 생겼어요. 올해 이게 ICBC가 지금까지 굉장히 재정 적자가 심해서 어떠한 보험료 개선 작업을 했는데 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많이 할인을 해주고, 사고 경력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이제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제가 한 1,000불 정도 보험료를 적게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ICBC에 지불한 보험료가 3,100불 정도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60불 정도를 이제 ICBC에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2대 이제 기름값으로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 정비도 하고 유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비가 차 2대에서 한 달에 한 100불 정도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식료품비, 외식비,
제가 보통 마트에 가서 한 달에 사용하는 비용이 한 200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로 저희가 외식을 많이 해요. 일을 한 주 5일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한 달에 외식비로 한 600불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비가 두 사람에서 한 140불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쇼핑도 좀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이렇게 쇼핑하는 대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에 한 4,870불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의 생활비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기지랑 이제 자동차 보험료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소도시에 살 때는 일단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이제 도시로 갈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더 비싸져요. 어떠세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랑 이제 비교해 보자면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여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료품비라든가 쇼핑하는 데 쓰는 비용은 한국보다는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의 기준을 갖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공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캐나다 내에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LMI를 받았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LMI를 받고 제 영주권을 얻게 된 그 사연을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의 앤드류 학사였습니다.